네, 안녕하십니까. 김주원 작가입니다. 네, 오늘은 행사 사진을 라이트룸으로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 사진은 한 아세안 센터라는 이제 정부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그 한 아세안 지역, 베트남, 싱가폴,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의 대사관님들이 실제로 오셔서 행사를 관람하고 여기 전시된 인스톨레이션 된 어떤 작품들, 패브릭 작품들을 제가 촬영한 것을 라이트룸으로 불러와서 보정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 사진을 보정하는 여러 툴들이 있지만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이 많은 사진, 굉장히 다양하게 현장에 촬영한 사진을 하나의 어떤 톤 앤 매너를 가진 사진들로 이제 보정할 때 아주 유용한 툴이고, 제가 여러 가지 툴들을 쓰긴 하지만은 캡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테더링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라이트룸 이렇게 전체적인 보정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 제가 촬영한 사진은 약 1100장. 어제 제가 오후 1시부터 이제 오후 한 5시까지 1100장의 사진을 촬영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인물 사진부터 이런 어떤 뭐랄까요, 정물 사진 또는 행사장의 이제 내부까지 촬영한 굉장히 다양한 사진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실제로 이런 작업을 다양한 어떤 사진들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편집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라이트룸 시연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라이트룸을 먼저 사진을 임포트 해 와야 되겠죠. 임포트 하실 때는 임포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빌드 프리뷰라고 있죠. 빌드 프리뷰에서 네 가지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Embedded and Sidecar로 해주면 이제 그 로우 파일에 자체적으로 붙어 있는 이제 프리뷰 파일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1대1로 하시면 아무래도 이 파일에서 다시 파일을 추출을 해서 프리뷰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십니다. 요거를 쓸 때는 사실 한두 장 사진을 불러와서 이렇게 좀 정밀하게 볼 때는 이걸로 하시면 좋고, 이렇게 양이 많은 사진들을 하실 때는 Embedded and Sidecar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옵션이고, 그 밑에 보면 Build Smart Preview라고 있죠. 요거를 체크하고 불러오게 되면 만약에 이 사진들에서 이제 스마트 프리뷰라고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그런 프리뷰 파일을 불러와서 라이트룸에 저장을 하고, USB나 이제 외장하드를 뽑아도 라이트룸 자체에 이제 저장된 프리뷰 파일들도 보정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사진을 할 때는 이 빌드 스마트 프리뷰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사 사진을 좀 더 빠르게 보정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선택하고 체크해 주시고, 이제 여기서 지금은 이제 불러왔기 때문에 임포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임포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들이 쭉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사진들은 제가 라이브러리 상태로 보고 있거든요. 라이브러리 상태라는 건 말 그대로 일종의 도서관 같은 것이에요. 도서관에 책이 쭉 꽂혀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이제 선택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그 그리드, 이제 썸네일이 보이는 것과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이는 것을 전환을 하려면은 이제 G키, 키보드의 G키를 누르시고 또는 엔터키를 누르시면 이제 루프, 사진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걸 한 장 한 장 보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컬러나 톤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일은 이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사진들을 빠르게 보고 이것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괜찮다 싶은 것을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별점을 5점을 주세요. 여기에 보면 이제 별점을 주는 표시가 있는데,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옵션이 꺼져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뷰 모드, 요 밑에 보시면은 레이팅이라고 보이죠. 프래그라는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저는 레이팅, 그러니까 별점으로 서팅하는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좀 간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레이팅이 꺼져 있으면 이 옵션이 안 보이게 되고, 레이팅이 켜져 있으면 여기에 보면 별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별점을 줄 때 이제 숫자 키보드 5 또는 0, 5, 0, 5를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5를 눌렀을 때는 별점 5점, 0을 눌렀을 때는 별점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열어놓고 내가 좀 괜찮다 싶은 것들 또는 가로로 찍은 것도 있고 세로로 찍은 게 있죠. 괜찮다 싶은 것들을 다양하게 셀렉을 해둬요. 일단은 뭐 흔들리거나 이런 사진들만 빼고 쭉쭉쭉 선택을 해두시고 이제 후에 보정할 것들을 골라내는 것이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 아직은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팅 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보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고를 때는 좀 저는 이제 사진을 오랫동안 이렇게 관찰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빨리 보는 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초보자분들 또는 이제 사진을 좀 더 시작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초점이 명확한지, 뭐 흔들리진 않았는지, 또는 어떤 이 포커스가 잘못 맞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요 사진이 있고 요 사진이 있죠. 굉장히 비슷한 사진인데 이 두 개를 선택하고 N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는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하늘 부분이 많이 비어 보여요. 그리고 사실 여기가 지금 입구거든요. 이건 성수동에 코사이어티라는 어떤 장소가 설치된 전시 입장하는 그런 곳인데 요 천 모양이 사실 이 오래된 미래라는 어떤 전시의 어떤 키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안에 패블릭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입구가 그것을 약간 상상하게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사진을 사실은 구도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사진을 언어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사진을 고른다라면 이 사진을 고를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여기 있는 POP 간판이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부각된 형태고 여기가 약간 멀어졌고 또 하늘 부분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뚫려 있잖아요. 뭐 요 제목을 강조하기 좋지만은 이것도 좀 과도하게 보이고 이곳은 이제 이 타이틀하고 이쪽에 포인트하고 조금 더 이제 가까워 보여서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한번 다시 하나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 사진이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요거의 수직선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컬러를 보정하면 제 생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별점을 미리 5점씩 이렇게 두시면 좋고 이게 사진을 오래 본 입장으로서는 이게 빠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이렇게 별점을 줘놓고 나중에 이제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수평이 틀어진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이제 전시 인스톨레이션 된 것들이 정확하게 표현이 됐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점이나 노출이 정확한지 그런 유무들을 보시면서 선택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면으로 찍어 놨는데 여기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저 사진은 왜 골랐을까? 김전 작가는 왜 저 사진을 골랐을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사진들은 사실은 좀 딱딱해 보일 수 있거든요. 전시 설치되어 있는 사진들은 그냥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은 전시 주최 측에서는 이런 사진들이 아주 잘 찍히기를 항상 원해요. 본인들이 이제 어떤 비용과 시간과 노력을 들였기 때문에 잘 촬영이 되기를 항상 원하기 때문에 촬영자의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만한 사진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이제 패브릭을 약간 클로즈업한 사진.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전시존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별로 어떤 패브릭
또 각 나라의 전통적인 아이템, 여기 있는 이제 각 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관광지,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이런 텍스트, 이런 것들이 붉은색 형태로 이제 잡혀 있고, 요 위치가 사실은 이제 섹션들이 어느 정도 분리가 돼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실 때 각 나라의 아이템들이나 이제 패브릭이 빠지지 않게 선택해 주는 것도 하나의 키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그 각 나라의 어떤 아이템을 클로즈업한 사진,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렇게 세로로 촬영한 사진도 있지만 이제 가로로 촬영한 사진도 같이 넣어 드리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 인쇄를 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디자인할 때 이렇게 세로로 촬영된 게 사실 구도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은 어떤 구도상 나중에 이런 사진들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좀 다양하게 선택지를 열어두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노출이 조명이 들어가고 조명이 약간 어둡게 촬영된 사진인데, 비슷한 것 같지만 아무래도 노출이 좀 적정한 사진이 나중에 보정을 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도 감안하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클로즈업, 패브릭의 어떤 부분 클로즈업. 패브릭에 촬영을 해보니까 그 어떤 구김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좀 촬영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제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먼지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나중에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이템들 역시 좀 다양하게 선택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되게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촬영을 하긴 했네요. 어제 제가 촬영한 그 결과물들은 200W 정도의 이제 조명을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트로보를 쓰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상방에서 떨어지거나 좀 더 뭐랄까 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각도를. 그래서 빛의 어떤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빛을 약간 측면에 두고 촬영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쭉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와는 제가 몇 가지 인연이 있는데, 예전에 베트남에 지속 가능한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사진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있고,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그 2020년 말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한 아세안 센터와 함께 한국에 있는 8개 아세안 대사관을 돌아다니면서 대사님들의 부부 사진, 그리고 대사님들이 아끼는 어떤 소품, 전통적인 소품, 그리고 어떤 그들의 소울푸드까지 촬영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베트남의 어떤 작품이고, 여기가 약간 블랙이라서 표현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람미아 실크라는 이제 검은색 계통의 그 베트남의 이렇게 전통복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실크를 표현한 작품. 이쪽은 싱가폴 코에타일 직물이라는, 싱가폴 직물들이 굉장히 저는 모던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촬영할 때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는 태국의 인디고 직물, 인디고 이제 블루 계통이니까 인디고 직물을 이제 표현한 것. 이거는 필리핀의 이제 코르디에라라는 직물. 필리핀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죠. 그래서 각 그 어떤 패브릭이 전시된 이 존까지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삼각대 조명 같은 게 그 다리가 보이는데 이건 나중에 제거하도록 하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뭐 기자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뭐 기자분들 제가 나와달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상태로 일단 촬영을 했고요. 전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보고 있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삼각대를 다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눈에 많이 띄죠.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제가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촬영한 것들을 이제 전시 존을 촬영한 것들을 쭉 선택을 했고, 이렇게 선택된 것을 여기 상단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상태에서 이제 어트리뷰트로 들어가셔서 별점 5개를 체크한 거를 이제 보여달라 하면은 라이트룸 이렇게 출력을 해주죠. 전체적으로 이제 빠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전시 같은 경우는 행사 사진을 촬영을 할 때 그 뭐 인물도 촬영을 하지만 이런데 촬영 그 인스톨레이션 된 것들이 다 어떤 디자인이 된 것들이거든요. 뭐 여기 지금 보시면 작품 하나도 외국 작품들을 다 출력을 해서 요 나무 사이에 끼워 넣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 어떤 기록물로서도 꼭 중요하고, 여기는 아마 그 대사님들이 이제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여기 개회식을 알리는 그런 장소인데 LED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LED 스크린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높아지면 이게 약간 모아리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미리미리 이런 장소에 가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뭐 인물 단체 사진을 찍기 전에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고른 사진만 총 89장, 빠르게 골랐는데 89장이 됐죠. 이거는 이제 전시존을 촬영한 것이고, 이제 대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그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도 이제 일종의 화보 촬영을 오셨더라고. 대사님들의 화보 촬영. 그런 것도 이제 BTS 비하인드 씬으로 이제 남겨두는 게 좋고, 지금 케이터링도 이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준비가 돼서 케이터링을 이제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비용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케이터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을 봤고, 이제 꽃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랄까 주변과 조화시켜서 이렇게 촬영을 해놓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명을 찾는데, 이제 음식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45도 역광으로 이제 촬영하면 음식 컬러가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이쯤에 조명을 설치를 했고 이렇게 빛이 떨어져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스트로보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그 이동이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외부 플래시를 쓰게 되면은 좀 다양한 어떤 빛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현장 사진에서도 조금 뭔가 이제 세팅된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전시 설치물 같은 것들도 잘 나오게 한번 촬영을 하시고 해놨고, 이것도 역시 이제 조명이 들어가서 여기가 좀 반짝반짝하게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은 조명을 써서 이제 이 장소를 촬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사이어티가 천장에 약간 빛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요 어떤 사진들 자체가 약간 광택이 좀 있어서 이게 반사가 일어나서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빛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반사가 덜하고 컬러가 좀 더 안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으로 바운스를 쳐서 이제 빛이 좀 덜 들어오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한 것이고, 지금 브러셔 같은 게 놓아져 있는 것들도 이렇게 촬영을 해두면 좋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시라는 것은 이런 하나하나의 손길이 다 들어간 것이거든요. 이런 걸 설치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다 인간의 손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혹시 작가님 여기 찍어 놓은 사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시가 끝나고 이게 다 해체가 돼버리면 사실 이거를 놓친 건 제 실수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몇 번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안 찍어 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요구하는, 왜냐하면 이제 여러 업체가 디자이너나 뭐 여러 업체가 연결돼 있잖아요. 전시할 때 그런 업체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꼭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같은 공간인데 좀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죠.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조명을 천장으로 반사를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조명이 스트로볼 그 소프트박스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명을 좀 더 그 확산된 광으로 이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나중에 노출을 줄여주면 훨씬 더 이 부분이 안정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브러셔가 나와져 있는 장면도 약간
그 위에 쪽에서 찍었더니 좀 더 감각적으로 보이고, 좀 더 망원 화각으로 이제 촬영한 것. 이 촬영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는데, 여기 제가 조명을 설치한 게 보이죠? 고독스 AD200이라는 조명을 천장으로 반사를 시켰고, 여기 단체 사진을 촬영할 공간이었기 때문에, 또 기자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많이 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이 방해되지 않게 촬영을 했었고, 이쪽에 조명을 하나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가려서 잘 보이진 않는데, 고독스 860을 설치를 해서 나중에 행사가 시작될 때 약간 여기로 반사시켜서 두 개의 조명이 천장에서 떨어진 형태로 제가 조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볼게요. 아무래도 인물이 이제 많을 때는 이렇게 촬영할 때 좀 여러 컷을 담아두는 게 좋거든요. 이제 영어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서 있는 분들은 다 찍었다고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해서 최고의 샷을 이제 골라내는 게 좋겠죠. 그 이유는 한번 지나가면 이제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촬영을 할 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 번 더 요구를 해서 최대한 좋은 컷을 건져내는 게 좋겠습니다. 전시장을 돌면서 이제 설명하시는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촬영을 해놨고, 별점 5개를 준 사진들을 골라봤더니 약 265장, 265장이 되었네요. 네, 일부는 이렇게 사진들을 1100장이 넘는 사진들을 어떻게 라이트룸으로 행사 사진 선택하고 어떤 관점으로 이제 고르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부 순서에는 이 사진들을 보정하는 방법, 행사 사진을 어떤 방법으로 보정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1부 보셨던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